신형 넥소 디자인. 와, 미쳤죠? 이거라면은 사야지. 게다가 충전 시간도 그냥 꽂으면 바로 된다고 해요. 수소 짱이구만. 근데 르노는 수소를 접어? 1년 동안에 수소가 15,000대밖에 안 팔렸다. 이래도 수소차를 내놔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신형 넥소가 공개됐습니다. 디자인 반응 좋죠. 이 수소차라는 것을 둘째 하더라도 반응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괴상하다, 저게 뭐냐? 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예쁘니까 나는 수소차를 살랜다. 수소는 정말 관심 없었는데 디자인 때문에 넥소를 살련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약간 취향이 좀 갈리기도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존재한다. 자, 이제 수소 앞날은 밝기만 할까? 미래에 쫙 펼쳐질까? 의외로 찬물을 끼얹는 뉴스도 있습니다. 최근 르노 CEO 루카 데메오가 프랑스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수소는 트레 디피실,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뭐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르노 회장은 거기 왜 나갔어? 르노는 국영 지분이 있는 준공영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의사결정에서 뭐가 잘못되면 이 국회에 불려와서 청문회를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소차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거 수요가 없어서 어차피 안 팔려, 그거 우리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신차내놓자마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죠. 르노가 원래 수소의 진심인 회사였거든요. 사실 르망 레이스 나갈 수 있는 수소 하이퍼카, 이렇게 멋진 알펜 글로우라는 차를 내놓기도 하고 마스타 H2 테크, 이런 수소차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랬던 회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게 어딨어. 지금 수소 진영이라고 하면 토요타, BMW, 혼다, 르노, 현대 뭐 이렇게 쭉쭉쭉 있었는데, 근데 르노가 그 진영에서 이탈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새로 나온 신형 넥소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르노는 왜 여기서 탈출하겠다는 건지, 그럼에도 왜 꼭 수소를 해야 되는 건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7년 만에 신형 넥소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은 꽤 마음에 드네요. 작년 10월에 공개했던 이니시움 콘셉트하고 봤을 때 똑 닮았다, 그냥 똑같이 생겼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자분이 디자이너를 붙잡고서 당신 이니시움 베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콘셉트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양산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양산차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콘셉트카를 만듭니다. 양산차 디자인 고정은 차가 나오기 적어도 4년 전엔 해야 돼. 콘셉트카는 기껏 해봐야 양산차가 나오기 1, 2년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차 디자인이 먼저 고정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니시움이 나왔을 때는 이건 뭐 콘셉트카 수준도 아니죠. 이건 양산차를 조금만 꾸며서 콘셉트카다 하고 내놓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닮은 건 당연하다. D 올류넥소는 SUV다운 강인한 이미지가 있고 수소 전기차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DRL이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생기고요. 테일램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십자 모양 같이 생겼는데 이게 H2 수소 인류, 그래서 HH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걸 H2라고 하는데요. 말 잘 갖다 붙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은 직선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쭉 뻗은 차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치 구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 선이 굉장히 독특하죠. 실내도 굉장히 넓습니다. 어지간한 집 같은 인테리어,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실내를 꾸며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보면 여기 패딩 패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크래시 패드 옆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일체형으로 연결돼 있죠. V2L이 실외에서도 되는데 실외 V2L은 그냥 220V를 바로 꽂게 돼 있어요. 실내에도 220V를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0W짜리 C타입 충전 포트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건 차 사면 그냥 껴주는 건 아니고 별도로 판매하는데 케이블이 36,000원이에요. 좀 비싸죠? 딴 거 쓰면은 100W가 안 나옵니다. 현대 브랜드 최초로 오디오 바이 뱅앤올uf슨 프리미엄 사운드라는 걸 넣어서 이제는 현대 사운드 중에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들어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존 넥소에 비해서 80mm 정도 리어 오방이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백을 4개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510L를 자랑하네요. 그리고 모터도 기존 모터 아닙니다. 기존 넥소는 나가는 느낌이 조금 둔했어요. 요거보단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줬는지 모터 출력을 150kW로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달리는 느낌도 좋아지고 효율도 더 향상됐다고 해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7.8초, 뭐 그렇게 되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 보통 전기차 충전 30분 만에 80%가 돼요. 40분 만에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넥소 같은 경우는 5분이면 7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도록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빠른 거죠. 한번 딱 충전해서 700km 바로 갈 수 있다. 이거면 장거리 갈 때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D-올류 넥소 같은 경우는 저장 용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수소 탱크가 6.69kg이 들어간다고 해요. 6.69kg, 일단 뭐 용량은 더 늘어났으니까 일단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넣을 때 그럼 얼마냐? 지금 수소 가격이 11,000원 정도입니다. 만원도 아니야, 11,000원. 그러면 6.69면 얼마죠? 73,000원이 들어가게 되네요. 한 번에 73,000원어치를 넣게 돼.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것 같은데, 가솔린차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것 같고, 하이브리드하고 비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수소차를 해야 되나? 경제적인 건가? 일단 차를 살 때 금액은 조금 저렴합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서울 기준으로 2,950만원 정도 나오고요. 경기도 인천 3,250만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신형 넥소는 실제로는 7천만원이 넘는 차인데 4천만원 안쪽으로도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될 것이다. 보조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3천만원대 수소차 살까? 되는 거죠. 현대는 이렇게 신형 수소차 멋지게 내놓고 수소가 미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르노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빌 프로프레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루카 데메오가 최근에 수소가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뿐이 아니라 어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이비아가 지금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이비아는 지금 이번 달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이비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2021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미국의 수소연료 전지 전문 기업 플러그 파워 그리고 프랑스 르노가 합작해서 만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르노가 차를 제공하고 플러그 파워가 수소연료 전지를 제공하면 둘이 수소차를 합쳐서 만들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여러가지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경상용 수소차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이 차를 내놨습니다. 마스터 H2 테크. 요거 멋지죠? 사실 생각해보면 괜찮잖아요. 전기차를 가지고 상용차를 만들면 도대체 그거 언제 충전해? 이거 배달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와야 돼?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수소로 바로바로 꽂아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상용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소 탱크는 6.4kg 그리고 33kWh 배터리도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는 WLTC 기준 405km.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쉽게도 이 차 하나 내놓고 별다른 차가 추가로 나오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차 하나 내놨는데 차가 더럽게 안 팔렸죠. 정말 한 대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 전기차 다 합치면 12,866대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21%나 감소했어요. 2023년도 이미 20% 또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젤이 환경 파괴 주범이다 하면서 막 감소되잖아요. 매년 10%씩 떨어지는데 수소연료 전지는 매년 20%씩 떨어져. 그러니까 모든 연료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없고 가장 성장 가능성이 낮은 연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그 몇만 대 누가 팔았냐? 지금 가장 많이 판 회사가 다름 아니라 현대차입니다. 1년 판매량이 3,836대. 승용차, 일렉시티, 엑시언트 이런 차를 다 합쳐서 1년에 3,800대 팔았다. 역시 지지난해 대비 23.5% 감소했고요. 2위가 도요타인데 1,917대 팔았습니다. 그래도 현대가 도요타는 이겼네. 원래 한일전에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데 도요타는 확실히 이겨놓은 것 같아요. 2023년 대비 판매량이 얼마 감소했나? 50% 감소했습니다. 반타 잡겠어.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이 어디냐? 중국인데요. 7,113대. 꽤 파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은 한 해에 2,600만 대를 팔잖아요. 7,100대면 존재감이 아예 없죠. 2위 시장 어디야? 2위가 한국입니다. 1년 동안 3,600대 팔았는데 우리가 2위예요. 전 세계 어디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많이 팔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유럽 전체, 유럽엔 수많은 나라 있잖아요. 독일, 프랑스, 무슨 네덜란드, 뭐 온갖 나라들 있잖아요. 북유럽, 노르웨이, 무슨 전기차가 뭐 90몇 %라며. 그런 수많은 나라들을 다 합쳐도 1년 동안 팔린 양이 736대. 일본은 686대. 미국은 586대. 루카 데메오 CEO 말대로 수소차는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소차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소차를 충전할 만한 수소 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요.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소부터 보면 넥소 타시는 분들 불편하다고 난리잖아요. 집 근처에 충전할 데가 없다. 충전하려면 몇 킬로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수소 벌써 쓴다. 이거 뭐냐? 라고 얘기하죠. 작년 2월 기준으로 전국의 수소차 등록 대수는 34,000대입니다. 전국의 수소 충전소는 212개가 있어요. 충전소에 충전기를 여러 개 놓을 수 있잖아요. 한 두 개? 두 개 이상 놓을 수 있죠. 그걸 다 합쳐도 개수가 313개밖에 안 돼. 수소 충전소가 너무 적다. 적어도 너무 적다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LPG 충전소도 가끔 가다 보면 조금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LPG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0개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보다 10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평소 다니지 않는 길을 다니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되죠. LPG 충전소는 수소보다 기계도 더 많죠. LPG 충전소는 또 기계가 많다? 기계가 많은 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수소차는 1시간에 4대에서 6대 정도밖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수소가 이 트럭에서 올 때 이 상태가 저압 상태로 옵니다. 한 200바에서 300바 정도로 저장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200바, 300바로 그대로 넥소에다가 넣을 수는 없죠. 왜냐면 넥소는 700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충전소에 있는 압축기가 200바, 300바인 걸 이걸 700바로 더 압축해야 되니까 이 고압 탱크, 이 버퍼 탱크로 그걸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이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이만한 탱크는 좀 압력이 낮은 상태, 요만한 탱크는 조금 압력이 높은 상태. 그러면 이 버퍼 탱크에 저장해 놓고 차가 오면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다 썼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압축을 시작해야 돼. 보통 요거 시간당 압축할 수 있는 수소 양이 30kg 밖에 안 됩니다. 넥소 충전 용량이 6kg 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대 하면은 끝나는 거야. 5대 아니고 한 4대 정도만 와도 거의 끝나는 거예요. 압축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30kg 정도. 그래서 한 5대 정도 보내고 또 압축해서 또 5대 정도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줄 서 있는 게 수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압축하고 있느라 줄 서 있는. 압축해서 줄 서게 되고, 그리고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압축도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겨울철에는 충전하는 동안에도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즐이 또 얼게 돼요.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충전소 왜 이렇게 부족하냐? 충전소가 보통 전기차 급속 충전기 하나 설치하려면 1,500만 원 든다고 하잖아요. 와, 1,500만 원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설치합니까? 주유소 하나 지으려면 7억 원 정도 듭니다. 엄청나죠? 근데 지금 수소 충전소 건설 비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30억 원은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30억? 한 개? 그러면은 한 개에 30억인데 주유소 4개를 짓는 숫자보다 더 비싼 거예요. 한 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200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치해? 주유소도 망하는 판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좋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212개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유럽 전체의 수소 충전소 몇 개 있을까? 294개입니다. 유럽 전체 나라가 몇 개야? 나라가 몇 개인데 지금 수소 충전소가 294개입니까? 대한민국 안에 212개 있어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리고 그 중에 독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독일 안에 수소 충전소는 113곳이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수소 충전소가 65개입니다. 네덜란드 25곳, 스위스 19곳. 이런 상황에서 수소가 어떻게 팔리나? 수소 보조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차를 밀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3,000만 원 넘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000만 원 가량, 1,5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수소차를 구입할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연료전지 스택이 비싸기 때문에 7,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1,000만 원 깎아주면 6,500만 원. 지금 구형 넥소를 한번 떠올려 보죠. 구형 넥소가 이게 3,500만 원이니까 이걸 사는 거지. 이게 만약에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살 수 있을까? 이게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인가? 당연히 수소는 쉽지가 않죠.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수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1월 20일에 한국 서부발전이 오만에서 태양광을 이만큼 설치했다고 했죠. 야, 대단합니다. 이게 1년 동안 5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대박이죠. 축구장 550개 크기고 여의도 면적의 2.6배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한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363kW시거든요. 근데 500메가와트면 우리나라에서 한 17만 가구에 1년간 전기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입니다. 엄청나죠? 안동시 전체의 전력을 공급할 때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모래에 반사되는 빛까지 활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원래 사막은 모래바람이 불잖아. 그래서 태양광 직광판을 이렇게 덮게 되죠. 근데 이걸 로봇이 이렇게 닦아준다고 해. 계속 털어줘. 와, 좋죠? 이런 것들 굉장히 똑똑하다. 지금 이게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 중동은 기름을 파서 계속 먹고 살 수 있겠죠? 기름이 있잖아. 이 나라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름을 파면 되겠네. 그죠? 계속 파면 되잖아. 그런데 아니 석유 시대가 계속 될 거면 그럼 이 나라들이 계속 석유를 파지 뭐하러 딴 거 해? 딴 거 안 하면 되지. 친환경 시대 안 오고 결국에 내연기관 시대가 계속 될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중동 국가들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지 몰라. 중동 나라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죠. 미국하고 또 다르잖아. 거기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알자지라 같은 거 봐야지. 생각해보면 우린 그 밑에 얼만큼의 석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중동 국가가 잠깐만 태양광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태양광을 쫙 까는 이유는 대체 뭘까? 석유집 아저씨는 아는 거죠. 자기네 드럼통에 얼마나 석유가 남아있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방법으로 시추했을 때는 못 나온다는 걸 알죠. 그만큼 계속 시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지금 감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아니 석유 펑펑 나오면 계속 파지. 그걸 뭐하러 감산해. 트럼프가 셰일오일 꺼낸다고 뭐 하는데 아니 미국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트럼프 망하게 하지 왜 안 해. 지금 괜히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올리거나 감산하고 싶어서 감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감산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땅을 파는 것을 주저하고 계속 이렇게 태양광을 쫙 까는 이유는 석유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석유를 더 이상 수출 못하고 이제는 청정에너지를 수출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수출할 거냐. 지금 청정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다 전기입니다. 전기를 가지고서 수출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봇대로 전기 가져올 거야? 그렇게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전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번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번개가 번쩍 치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지만 그 에너지가 땅으로 슉 사라져 버리잖아. 어떻게 예를 들면 편하냐면 물건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야. 올려놓으면 떨어지잖아. 요걸 가지고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요게 저절로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를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걸 갖고 일하게 되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저장 못하는 거야. 그 배터리의 양만큼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보면 이렇게 배터리 그림이 있고 그게 차오르는 것처럼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빈통에 뭐가 차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배터리는 그렇게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요 상태의 물질을 이 상태로 바꿔놓는 거지. 그럼 이 상태의 물질과 이 상태의 물질이 다 있어야 돼. 그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배터리의 양을 넘는 정도를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16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배터리로 어떻게 저장해? 배터리로 저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통에다가 뭔가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엔 수소가 필요하다.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전기와 가까운 게 수소예요. 수소는 그냥 수소 상태로 놔두면 산소와 결합해서 그러면 그게 결국에 전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건 뭐냐면 촉매를 가하는 겁니다. 촉매를 가해서 이게 더 빠르게 전기로 전환되게 그렇게 촉매를 제공하는 거지. 그걸 특별한 무슨 이상한 걸 만들어 갖고 원래 수소 상태로 있고 싶은 애를 전기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래 수소는 스스로 바뀌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수소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친환경 시대에는 수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거 낮에는 발전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밤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면 점점점 전기 발전이 더디게 되죠. 풍력도 그렇죠. 풍력도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되고 만약에 바람이 멈추면 전력 공급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뭔가로 전기를 저장해 놔야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건 발전될 때는 너무 발전이 많이 돼서 남아돌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더 이상 태양광 발전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스톱!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스톱해야 될 정도로 남아돌고 그리고 부족할 땐 또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잉여 전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상태는 그린 수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넥소라든지 이런 데 공급되는 수소를 보면 일단은 부생수소. 이 부생수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기죠. 예를 들면 뭐 정유 공장에서 탈황 같은 걸 할 때도 부생수소가 생기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 분해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제철소에서 코크스를 만들 때도 거기서 부생수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건 부생수소니까 어차피 저절로 나오는 걸 모아서 그걸
가지고 수소를 쓰자라는 거니까 완전 그린 수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지금의 수소는 메탄 개질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PG 가스 충전소 같은 데 있는 LPG를 이 LPG에다가 수증기를 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NH3 이런 거잖아. CH4CO3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증기를 집어넣으면 CH4에 CH하고 H2하고 물이 붙고 나머지 수소들이 빠져나오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거기서 나오는 수소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깨끗한 수소다 이러면서 파는 거죠. 근데 물론 깨끗한 수소야.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연료를 태워서 차를 발진시키는 거나 이 수소를 개질해서 차를 발진시키는 게 이산화탄소 나오는 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거기서 거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레이 수소는 그린 수소처럼 정말 친환경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내연기관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여러 친환경 단체들이 지금 수소차는 미래가 될 수가 없다. 지금 수소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건 거의 전무하고 지금 그레이 수소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무슨 친환경이라고 하느냐 라면서 문제 삼고 있죠. 네, 맞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많은 메이커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수소를 그냥 넥소에 넣어서 넥소를 달리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수소를 애초에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그리드를 만들고 이 수소를 가정집에 수소연료 전지를 집어넣어서 가정집 모두가 수소를 받아서 그걸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도요타나 현대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충전소를 짓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가용은 그렇게 적은 충전소를 가지고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자가용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수소 충전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밤이 되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제대로 자가용을 위해서 제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편인데 우리나라도 어렵다. 다른 나라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수소가 상용차 연료로 사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용차, 버스라든지 정말 액션트 같은 트럭이든지 이렇게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수소가 아닌 전기차로서는 배터리의 용량도 커져야 되고 전동화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배터리 용량이 계속 커져야 되고 그 배터리만큼 무게가 더 증가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가 배터리보다 어쩌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가 시장에 넥소를 내놓는 것은 단순하게 넥소를 몇 대 더 팔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수소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확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수소라는 건 적어도 10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에 수소로 전환됐을 때 누가 수소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냐, 수소에 누가 진심이었던 거냐를 얘기할 때 그때 현대가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죠. 현대의 100년 대계에 아주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옳으냐 아니냐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전기로 전환되는 미래,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전기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전기를 저장하고 쉽게 다루기 위해서는 수소가 꼭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직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현대차, 도요타 등등등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